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구글 콜랩을 알아볼게요. 콜랩은 콜라보레토리의 줄임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주필 노트북과 같은 환경에서 파이썬 작업을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글 콜랩이 좋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따로 스파이럴, 파이참, 주필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어디서든 파이썬을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웬만한 것들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게다가 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스크립을 작성하기 때문에 집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다가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열어도 구글 로그인을 하면 제가 작업하던 같은 스크립에 접근할 수 있죠. 또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 모델을 웨이트, 바이어스도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점은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데스크탑도 노트북도 CPU를 쓰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복잡하고 무거운 모델링을 하게 될수록 CPU와 GPU의 차이는 아주 크죠. 그리고 GPU가 간절해집니다. 특히 이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습 코드 같이 간단한 것도 GPU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 콜랩에서 GPU를 제공해줘요. 물론 무료 버전이라 12시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 또 그 정도를 기다려야 다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G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따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구글 콜랩을 열어볼까요? 주소창에 collab.research.google.com을 입력해주세요. 최근에 사용한 스크립트들이 자동 팝업되죠. 여기 업로드 부분에서 작업 중이던 파이썬 파일을 업로드해서 콜랩에서 이어 작업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새 노트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untitled 0 부분이 이 파일의 제목 부분입니다. 확장자가 IPython인 걸 보면 주필 노트북 환경이죠.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걸로 바꾸면 돼요. practice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콜랩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자동 생성되어 있죠? 이 안에 practice.ipython 파일도 잘 생성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볼게요.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테마가 나오죠? 저는 눈이 아파서 다크 모드로 해놓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테마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편집기 부분을 보면 편집기 색상이라든지 글꼴 크기, 들여쓰기 너비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콜랩 프로는 더 쾌적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료 서비스인데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프로와 프로 플러스 각각의 가격은 이 정도네요. 다시 콜랩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GitHub은 제 GitHub과 연동하는 거고요. 기타에서는 이런 코기, 악기 고양이, 게임 모드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한번 코기 모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제 위에 코기가 하트를 뿜뿜하며 걸어다닙니다.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정신이 없어서 다시 끌게요. 이번엔 상단 메뉴바를 살펴봅시다. 파일 부분에서는 새 노트를 열거나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사분 저장하거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직관적이라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 런타임 부분만 볼게요.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하면 하드웨어 가속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GPU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런타임이 끊겼다는 팝업이 뜨면서 런으로 바뀌고 다시 일정 시간 동안 GPU 선택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스크립을 작성하다가 모델 훈련 중에 그냥 닫아버리고 다른 스크립을 열어서 또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뒷단에서는 사실 스크립 2개가 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GPU 2개를 돌리고 있으면 세션 과부하인가 하는 경고가 뜹니다. 그럴 땐 여기 세션 관리 부분에서 둘 중 하나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꼭 과부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종료해 주세요. 왼쪽에 이제 폴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처음에는 샘플 데이터라는 콜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폴더만 나와 있어요.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 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할게요. 드디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from Google Colab import drive라고 써주고 드라이브에 제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 해달라는 의미로 drive.mount 하고 가로 열고 작은 따옴표 /content/drive라고 입력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하면 현재 셀 실행입니다. 노트북에서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죠. 구글 드라이브의 연결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제 구글 아이디가 나옵니다.
계정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허용을 클릭해주세요. 여기 왼쪽 폴더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그럼 드라이브 폴더가 새로 생겼네요. 여기에서 점점점을 통해 상위 폴더를 가보시면 여러 가지 폴더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콘텐츠 폴더에서 드라이브 폴더로 오는 거거든요. drive.mount 부분에서 컨텐츠 드라이브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마이 드라이브를 클릭해보면 원래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폴더가 나와요. 콜랩 노트북스라고 지금 이 스크립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도 나오죠? 저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 폴더에 여러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저장할 때도 이 경로를 통해 모델 등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글 드라이브 용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에는 살짝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업로드해서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제 원래 컴퓨터에다 다운로드하고 드라이브에서는 삭제합니다. 주피얼 노트북에서처럼 코드줄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코드를 써도 되고요. ESC B를 눌러도 됩니다. 아마 B는 빌로우 같아요. 밑에 코드셀을 추가하라는 거죠. 반대로 ESC A 하면 위에 코드를 셀을 추가합니다. above의 약자 아닐까요? 코드가 아니라 주석을 쓸 수 있는 텍스트 셀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플러스 코드 옆에 플러스 텍스트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코드 셀을 추가하고 Ctrl MM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마크다운 형태로 자유롭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죠. 또 다른 단축키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상단의 도구에서 단축키를 클릭하거나 Ctrl MH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축키가 나오고 클릭을 통해 제가 새로운 단축키를 설정하거나 기존 단축키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업이 완료되면 그냥 Ctrl S 누르면 아까 그 콜랩 노트북 부분에 자동 저장이 되니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이 스크립트를 다운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상단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받으셔도 돼요. 저는 Ctrl S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옆에 코드, 셀 출력 없이 노트를 저장했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건데요.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코드 부분들만 나타나고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밑에 이 결과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Ctrl S하고 이 팝업 창이 뜨면 노트 설정을 클릭하고 이 노트를 저장할 때 코드셀 출력, 생략, 마크를 해제하면 결과도 같이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공유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랩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콜랩 간단 소개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